윤석열 골로 보낸 듀오가 있습니다. 흡사삽 씨. 네, 경남 진해에서 태어났고요. 육사 43기 졸업한 후에 특전사 707 특수 임무대대에서 중대장으로 네. 707 특임단 네. 알죠? 예.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그랬어요. 자금이면 자원, 네. 인원이면 인원. 네. 아주 유명한 어록인데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네. 중요하냐면 윤석열이가 구속된 가장 큰 포인트가 하나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짜증을 내는 게 내가 이 말한 거 맞잖아 하고 이렇게 네. 아예 대놓고 그걸 왜 짜증을 냈냐면 자꾸 국민의힘에서 말이 달라진다. 여인영이나 이진우 네. 아주 그건 기회주의자들이잖아요. 곽종근이가 윤석열이가 곽종근을 또 미워하는 이유, 절정적으로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 훔쳐가지고 들켰는데 그걸 또 거짓말하다가 아버지한테 이제 맞은 걸.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이제 분석을 하기에 윤석열 골로 보낸 듀오가 있습니다. 홍장원 그리고 곽종근이죠. 예, 이 두 사람이 이번 그 헌재 심판에서 이 증인으로 나오면서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 국회에서도 정원대에서 이제 주목을 받은 큰 이유가 개중에서는 양심 선언을 맞습니다. 하고 그리고 윤석열을 꼼짝 못하게 이제 올가매는 그런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뭐 그런 이야기 활약들이 앞으로 쭉 더 있을 텐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들이 되게 이제 그 흥미진진한 네.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더 이제 끄집어내 놓을 그런 정황 증거들을 이제 또 있을 테고요. 어떻습니까? 그 이 홍장훈이 인기가 좋아요. 아 맞습니다. 네, 이 사람이 아까도 잠깐 이제 이야기 나왔다시피 보수라면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사람입니까? 오랜만에 보는 저는- 보수 중에 소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일단 네. 저는 그래서 그러면 홍장원 그 국정원 1차장의 경력하고 배경부터 제가 먼저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64년생입니다. 64년생. 그리고 경남 학번으로 치면은 83학번. 64년 84죠. 네. 아 83입니다. 83학번. 예. 43기 육사삽. 네, 경남 진해에서 태어났고요. 육사 43기 졸업한 후에 특전사 네. 그 707 특수 임무대대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했어요. 그 네. 707 특임단 네, 알죠? 예, 요번에 예. 국회에 투입했던 네, 최정예 네, 네. 예, 예. 부대입니다. 네. 그런데 이후 국가안전기획부 우리가 안기부라고 그랬죠. 네. 지금으로 치면 네. 국가정보원, 국정원에 특채됐어요. 득채라고 하면 그 스카우트. 아, 그럼요. 예, 예. 30년 넘게 그 정보기관에서 근무했고요. 음. 그리고 블랙 요원도 했고, 네. 그리고 국정원에서 주 영국 대사관 정무공사, 야, 엘리트. 엘리트 중에 네. 엘리트죠. 국정원장, 비서실장, 네. 대북 특보 등 역임하고 네. 요직을 거쳤어요. 네, 그리고 네. 2023년도에 네.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으로 임명된 배경이 있습니다. 네. 엘리트예요. 엘리트 완전 엘리트인데 그리고 이번에 또 이게 계엄일 있고 그 이제 여인형이 읽어주는 대로 이렇게 받아 적다가 예. 미친 놈이라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네. 이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네. 싹 다 잡아들여라. 네. 국정원은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 네. 니네들 간첩 수사권도 돌려줄게. 네. 자금이면 자원, 네. 인원이면 인원. 네. 아주 유명한 어록인데 네. 이게 변하지를 않아요. 그 당시에 12월 6일 날 국회에서 증언 비공개리에 증언을 했고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증언을 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똑같이 그 워딩을 증언했고 지난 헌재의 증인으로 와서도 똑같이 증언을 했어요. 한 번도 틀리질 않아요. 그리고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네. 워딩이 흐트러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메모 저게 이제 그 당시에 국정원 공관 그 앞에서 적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부관이 나중에 다시 옮겨서 네. 적었다라고 하는 건데 14명의 이제 체포 명단을 네. 적어서 저게 아주 이제 유명해졌는데 저 명단은 네. 다 같습니다. 방첩사의 그 요원들의 그 검찰 진술도 네. 그렇고 전부 같아요. 근데 그 발뺌도 하고 있잖아요. 수배는 안 했다고 저렇게 있는데 발뺌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흔들리지 그게- 않고 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아까 우리 김태혁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고 좋아했다. 네. 예. 오죽하면 자기가 그런데 이건 아니다. 네. 정말 쌍욕이 네. 나왔을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건 북한의 보위분화하는 일 아니냐. 그러니까요. 의원들한테 그랬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집에서 거실에서 홍정원 이 양반 신뢰를 받는 게 뭐냐면 말을 잘 똑부러지게 하더라고요. 예, 말을 똑부러지게 하고 항상 그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일정 부분 흔들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계속하니까 신뢰감이 가더라고요. 이분은. 그렇죠. 예. 그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정치 캐릭터 중에 제대로 보질 못했잖아요. 보수 진영 맞습니다. 쪽에서는. 정체도 크게 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양반 보니까 저 그 학교를 여러 군데를 다녔더라고요. 네. 육사 나오고 난 다음에 어디야 저기 런던 대학교에서 뭐 전쟁학으로 석사학위를 따고 또 미국에서는 또 국제관계학으로 석사학을 따고 보스턴 대학에서 그 이제 또- 국비로 네, 파견해서 또 요원이기 때문에 헬싱키 그 대학에서 졸업을 수석으로 또 해서 그래요. 아, 예, 맞습니다. 졸업을 맞습니다. 수석으로 해가지고 헬싱키에서는 예. 또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맞습니다. 땄어요. 맞습니다. 키운 거죠. 그러면 그 회사 이제 나라에서 이제 키운 건데 네. 야 이런 캐릭터를 이제 이런 그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우리 주변에 이제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판의 캐릭터들이 다 찌질하잖아요 지금 네.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이 다 비겁하고 찌질하고 엉뚱하고 막 이런데 그런 중에 뭔가 대나무 같이 꼿꼿하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돋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런 사람이 심지어는 저런 사람이 그 뭐 보수 진영의 대통령으로 나오면 되겠네. 이제 뭐 이런 이야기 뭐 사실 우스개 이야기로 이제 보입니다만은 보수 진영에서 사람 없으면 갖다 쓰세요. 갖다 예, 쓰세요. 괜찮을 것 같던데. 근데 그 홍장원 1차장이 정말 잘했던 거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거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완성했잖아요. 박지원 네. 전 국정원장이 그걸 아주 그 여러 차례 그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라고 치적이라고 성과를 포장할 때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 내란 사태에서 국정원이 내란에 휘말릴 수 있었는데 홍장원 같은 사람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말 지킨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라면 사실은 저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또 홍장원 그 전 1차장을 또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깎아내리지 못해 보수 측에서 그러니까요. 예, 참 보수의 인물이 없다. 대멸의 그러니까 길을 걷는 거죠. 맞습니다. 국정원장이 저 깎아내리려고 하는 꼴을 보니까 참 예. 야 저 어떻게 저런 조직에서 같이 저렇게 일을 했었나. 그 윤석열은 즉각 해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예. 말 안 들었다고 잘라버린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국정원에서 한 평생을 이렇게 그 실력자로 이제 키워온 국가의 자원인데 네네. 자기네 그 엉뚱한 계엄을 그 불이행했다고 옳은소리 했다고 예, 그 뭐 이렇게 맞습니다. 잘라버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마 이렇게 되면 이게 그 소송을 걸게 되면 그 홍장원 씨가 다시 이제 복직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저런 분들은 당연히 복직을 시켜야 되고요. 네. 저는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네. 이 내란 이후에 첫 그 방송 인터뷰를 했어요. 네. 김호준 그 아침 네네. 그 겸손은 힘들다 나와서 방송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당일날 에피소드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그 인터뷰 다 들으셨을 텐데 네. 제가 인상에 남았던 거는 이재명 대표 얘기 중에 그날 내란을 막은 거는 우리 국민들이었다. 그리고 그날 여의도에 와서 그 장갑차를 막았던 그 우리 국민들 민주당이 한번 내란이 진압되고 좋은 세상이 오면 그분들하고 뭔가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선배 국민 가야 보상. 되겠네. 우리 김태호 의원도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의 내란 그 진압, 계엄을 진압한 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조명을 안 해요. 근데 저희는 지난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죽음을 각오하고 라이브 방송, 유튜브 방송을 켜고 그리고 국민들 국회 앞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여주십시오라고 했던 거는 내란을 막는 데 있어서 수은갑이다. 네. 국민들이 저는 1순위고 네. 이재명 대표의 그 용감한 행동 또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계엄 사령관들은 어쩔 수 없이 사령관으로서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지만 정말 젊은 그 우리 군인들 그 특공대들이 국회에 투입됐지만 네. 이분들이 공포탄이라도 한 방이라도 쐈다라면 이거 걷잡을 수 없었다. 그런데 네. 여기에 투입된 우리 특전사 요원들이나 수방사 그 젊은 군인들이 네. 총 한 방 안 쐈어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오히려 물러가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던 것. 네. 그러니까 젊은 군인들도 이분들은 이런 군인들은 오히려 포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한강 작가가 네.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를 살린다라고 했던 게 네. 요번 윤석열의 난이 네. 우리 국민들한테 또한 알려준 하나의 교훈 아니겠느냐. 네. 이런 상황을 보면 참 이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예. 우리나라 국군이 진짜 있구나.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그 8.15 광복절에 희한한 그 기미가요가 나오는 그런 상황들 겪으면서 네. 근데 때마침 또 한강 작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맞습니다. 이게 되게 이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계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군인 또 젊은 층들이 또 발벗고 나서 가지고 계엄을 또 막아내기도 하고 선배도 같이 가서 막아내기도 그렇죠. 이런 일련의 사건과 사태들이 이 뭔가 우리를 수호하는 수호신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마저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물론 그 이번에 헌재에서 홍종이가 스타가 됐지만 또 하나의 스타가 있어요. 네. 박종근 씨라고. 그렇습니다. 68년생이고요. 네. 금산 출신이에요. 충청도 사람 많았어요. 이번에. 그래요? 네, 금산 출신이고 충남고 출신이고요. 네. 지금은 계급장이 없지만 계급은 중장으로 돼 그렇죠. 있고 예, 특전사 사령관이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네. 중요하냐면 윤석열이가 구속된 가장 큰 포인트가 하나가 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고 군에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윤석열이는 내가 지시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시했다라고 잔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그 명령을 들은 적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박종근 저 사령관이에요. 거기다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더더군다나 스피커폰으로 자기 혼자 들었으면 또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이걸 라이브로 이렇게 생중계가 돼버린 라이브로 거예요. 생중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진짜 윤석열에게는 어퍼컷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빼박이잖아요. 네. 그 코드원한테 들었다고 얘기했고 네. 뭐 윤석열이는 아니다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내가 너한테 안부 물어봤지 언제 내가 뭐 국회에서 끌어내라 말았냐고 계속 하는데 최근에 오늘자 기사에 네. 그 얘기를 들은 대령이 있었어요. 네, 네. 박정근이하고 같이 있던 옆에 있던 맞습니다. 대령이. 네. 오늘 증언을 해가지고 네. 윤석열이 말이 또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뭐. 입만 네. 열면 거짓말인데 헌재에서도 그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저 죄를 어떻게 다 그러니까 쓰려고 윤석열이가 그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도 네. 저희 전파사에서 윤석열이를 제가 표현할 때 입벌구라고 입벌구라고 그러니까 그랬죠. 거짓말 하는 입만 거예요. 벌리면 굴하다. 네. 근데 지금 내란을 일으키고서도 법정에서도 네. 헌재에서도 그냥 입벌구 짓을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그리고 입벌구 또 짓을 계속해요. 두렵긴 두려운가 봐요. 좀 살려고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가 국회에서 철수 지시는 내가 했다. 또 그래요. 예, 철수 지시는 자기가 했다는데 찌질의 극치를 달립니다. 곽종근이가 또 얘기하죠. 철수 결정은 내가 했다. 네. 그 윤석열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 이 심판대 헌재 심판대에서 서가지고 곽종건 전 사령관이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의 이야기는 진실이고 그럼요. 윤석열의 맞습니다. 이야기는 거짓이라는 걸 국민 100이면 100 다 이거는 편가르기를 떠나가지고 이건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을 때 애가 거짓말하고 있을 때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곽종근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곽종근이
그 심판대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짜증을 좀 내는 게 있었어요. 네, 맞아요. 짜증을 내는 게 내가 이 말한 거 맞잖아 하고 이렇게 아예 대놓고 그걸 왜 짜증을 냈냐면 자꾸 국민의힘에서 말이 달라진다. 옛날 말하고 이 말하고 달라진다. 근데 곽종건이가 말 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계속 일관됐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전에 그 국정원에 홍장원 그 전 1차장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홍장원 1차장은 워낙 정보의 아주 특수통 정보맨이라서 또 뭐 그 뛰어나잖아요. 수석 네, 졸업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그 논리 정연하고 예. 그다음에 딕션이 좋습니다. 네, 네. 발음이 아주 좋아서 또박또박하고 그럼요. 예, 맞아요. 흔들리지 않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군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그렇죠. 약간 그 말도 잘 말하는 게 어눌하게 하고, 표현하는 예. 게 좀 어눌하고 예. 그래서 사람은 지칠 때 보이잖아요. 그렇죠. 진실을 예. 되잖아요. 특히나 부하 직원에 대해서 맞습니다. 내가 잘못을 나한테 물어라. 그렇죠. 부하 직원은 네. 아니다. 이게 진짜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배우고 했던 네. 도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복이잖아요.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그런 군인 저런 그 스타일은 참 군인이다. 네.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직하게 그 부하들을 챙길 줄 알고 그렇습니다. 정말 참 군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외모로 봤을 때는 나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부하들을 사랑하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그다음에 소신을 잃지 않고 초지일관 그 지키려고 하는 것 저런 게 참 군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반면에 여인영이나 이진우 네. 아주 군인도 기회주의자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곽종근이가 윤석열이가 곽종근을 또 미워하는 이유, 절정적으로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작년 어린이날 때 자기가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모임에서 네. 윤석열이가 계엄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랬죠. 어린이날. 예,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윤석열이는 빼박이잖아요. 자기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야당 하는 꼴이 화가 나가지고 야 그냥 계엄 일으켰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거잖아요. 기획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죽하면 윤석열이가 홍장원이하고 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미난 게 네. 지금 이제 부정선거에 매몰돼서 그 거의 종교화된 신념으로 부정선거 외쳤잖아요. 네. 극우 유튜버들도 그렇고 전광훈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윤석열이가 또 그 헌재에서 하는 얘기는 민주당 때문에 뭐 계엄 일으켰어요 이렇게 이르듯이 뭐 자기가 국회가 또 박수도 안 쳐주고 야 초등학교 정말 애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바다 예. 코코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고무옷으로 맞던 시절 살기 위해 거짓말 치던 습관이 아직도 남은 것이라 합니다. 맞아요. 고무옷으로 쳐맞던 시절.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 하니까 이제 저 터졌잖아요. 그때 고무옷으로 맞았던 그 시점을 알아냈어요. 네, 예. 아무튼 민주당 애들이 나한테 인사 안 해요. 그러면 아버지 그때 때렸을 거야 아마. 그때 얻어맞았을 때가 뭘 훔쳤어요 윤석열이가 뭘 훔쳤는데 콩을 훔쳤던가 나이가 20이 다 돼가지고 뭘 훔쳐가지고 들켰는데 그걸 또 거짓말하다가 아버지한테 이제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이제 분석을 하기에 윤석열이가 왜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냐 이거는 대학 다닐 때까지 아버지한테 고무수로 얻어 터진 거 이게 자기가 생존 본능인 거죠. 왜 안 맞기 위해서는 일단 네. 고기를 임시 방편으로 위기에서 모면해야 되니까 거짓말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안 맞으려고. 김건희도 때리나요? 아이고 뭐 그리고 요번에는 요번에는 거짓말 자기가 불리하니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말을 바꾸기를 하니까 전 국민이 그 윤석열에 대해서 다 알아버렸어요. 다 알아버린 거죠. 네. 예. 이런 와중에도 윤석열을 구해내자고 쳐들어가서 끄집어내자고 하는 그런 극우 세력들이 그들이 불쌍합니다. 예. 대체 불쌍할 따름입니다. 네, 이제 사실은 되게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헌재 판결이 난다든가 그 다음에 형법상 그 속속들이 잘잘못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래도 과연 윤석열에 대한 그런 지지나 이런 것들을 거두지 않고 계속 지속을 할 것이냐 참 그게 궁금합니다. 아마 네. 제가 판단했을 때 그 허탈해서 네. 지금 이제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누구를 그러면 의지하고 지내야 되나 그구들이
그래서 윤석열이라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게 저렇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 자기가 옳은 것만 보려고 하고 우리처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쟤들은 무슨 뭐 화교라서 그래, 중국인이라서 그래, 아니면 뭐 북저 종북 빨갱이야라고. 자기네들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어디 저 화교 무슨 뭐 중국 저 공산당처럼 생겼습니까? 그리고 제발 그 화교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될 게 화교는 오히려 반중 정서를 갖고 있어요. 네, 화교는 반공주의자들이에요. 정말 반공주의자들이에요. 보통의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반공주의자고 공산당이라 그러면 치를 뜨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6.25 때 의용군까지 그럼요. 예, 결성한 게 화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화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비유를 하면 안 되고 그걸 좀 아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거리에서 제발 그 태극기 흔들고 하는 거 그 국가 정세를 좀 봐가면서 하십시오. 트럼프 지금 윤석열 엄청 싫어하고요. 길거리 나와 있는 이런 판때기에 몰려다니면서 하고 있는 이런 꼴도 되게 싫어하고요. 그 싫어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경제가 서로 잘 돌아가야 먹고 살 수 있는 거리가 돼야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안정이 잘 돼가지고 서로 파트너가 장사 서로 잘 되게 하는 파트너가 좋지 길에 나와가지고 이 난리치고 하는 성조기 흔들어가면서 이 경제 발목 잡는 이런 꼴을 왜 좋아하겠습니까? 가자지구도 자기가 점령하겠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되고 특히나 이번 그 내란과 관련해서 그 미군에서는 경기를 할 뻔했잖아요. 다 이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군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심지어는 미군을 이용해 가지고 전쟁을 치려고 했던 그런 것까지도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성조기를 흔들어대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나라 망신이. 그러니까 성조기도 성조기지만 이스라엘기는 그만하세요. 아스팔트 나오는 거는 좋은데 그 성조기는 태극기는 그래도 괜찮은데 성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원래 그구들의 그 생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들은 사대주의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센 자들한테 기대는 건데 그래서 강자라고 생각하는 이제 미국 성조기를 흔들고 또 이스라엘기도 흔들고 이러는 건데 이스라엘기는 전강훈이 영향 때문에 그런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강훈이가 그 그쪽 그러니까 참 전파한 얘기 때문에 그런다고 뭐 하더라고요. 평가를 하자면 참 딱한 부류들인데 저들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네. 그대로 살다가 스스로 그대로 살다가. 반성하면서 깨닫고 제자리로 찾아오지 않는 한 저희가 한만 그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한들 그들은 나 더 삐뚤어질 거야 하고 더 도망가니까 삐뚤어지군요. 뭐 저희가 그들의 뭐 선생도 아니고 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뭐 알아서 가세요라고 네, 표현하는 맞아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구들은 결국은 고립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명한 그 깨어 있는 시민들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강물은 흐르죠. 흐르고 구정물은 흘러내려갈 아니 그나저나 겁니다. 오늘 네. 저희가 네. 매번 네. 화요일 날 라이브 하다가 오늘 우리 신영환 교수를 특별 게스트로 모시면서 5시에 저희가 라이브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그렇게 그래도 이 시간에 이렇게 또 실시간 그리고 댓글 주시는 독자들하고 분들 전혀 소통 안 하고 아유 많이 우리 또 오셨습니다. 나홀로님 나홀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예. 여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그래요? 같은데 예.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슨 인사까지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지금 300 몇 분인데 시간을 좀 그래요? 바꿔가지고 그 보통 저희들 하던 분들보다는 조용히 이렇게 이렇게 관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러시죠 뭐. 네, 뭐 우리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하고 있는 앵커 김동현입니다. 양쪽에 네, 예. 김태형입니다. 예 남기창입니다. 네. 왜 중간에 또 이런 쑥스러워요. 쑥스럽게 혹시 팡마님 방만이 안 들어왔어요. 오늘 안 들어오셨네. 네, 혼날 것 같아요. 시간 예. 감지시켰다고 그러니까. 나홀로님은 알림 해놨지요. 야, 고맙습니다. 역시 진정한 나홀로님. 구독자이십니다. 예, 역시 그 집회에서 네. 현장에서 뵙기 때문에 그래도 친근감이 더 또 있네요. 나홀로님 그 요번 주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집회에서 뵈면 꼭 아는 체 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보기, 댓글, 알림 설정. 네, 알림 설정과 댓글 다 감사합니다. 그 제일 전파사 살리는 저희가 오늘 제가 방송 전에 보니까 네. 저희가 6만 구독자가 훌쩍 넘었어요. 오, 정말 우리 고맙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저희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주변에 네. 많이 알려주신 덕이 아닌가. 그래서 늘 고맙고 저희 열심히 취재해서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